진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이제 쭉 지난주에도 이제 역사 얘기를 주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역사 얘기로. 조금. 네, 조금 역사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3주째 지금 맥주 이야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빵으로 만드는 맥주 이야기라든지 했는데 오늘은 그 3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왜 서양인들은 그토록 맥주를 많이 마시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서양인들은 왜 맥주를 많이 마시는가? 네. 좋아하니까? 그렇죠. 반대로 왜 좋아하게 됐는가? 왜 좋아하게 됐을까? 뭐 이런 부분. 너무 1차원적인 답변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흔히도 그렇잖아요. 네. 유럽은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그렇죠, 맞죠. 아니, 실은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석회질이 풍부한 물, 그러니까 석회수를 마시게 되면은 뭐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하지 정맥류를 일으키기도 해서. 하지 정맥류도 일으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죠. 네. 근데 요 부분까지는 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유럽은 물이 안 좋아서 맥주를 많이 먹는다라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물이 안 좋은, 즉 석회질이 풍부한 석회수가 그렇게 많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유럽은 석회수가 풍부하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가라는 거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유럽은 이 백악기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은 1억 년 전쯤이죠. 그때 지질이 어떻게 돼 있었냐? 바로 육지가 아니고 바다였습니다. 바다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 유럽이. 보통 뭐 석회질이라고 얘기하면 뭐 조개가 이렇게 죽어서 맞습니다. 쌓여서 그게 석회질이 맞습니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속이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네. 판게라 그래서 이제 대륙 이동설. 네. 그래서 이제 대륙이 원래 큰 거 하나 있다가 막 쪼개지고 했는데 쪼개지는 과정에서 유럽이 바닷속으로 퐁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패류라든지 죽으면서 그런 것들이 지층을 하나하나 쌓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석회암, 석회질, 석회수. 그게 계속 이제 녹아서 물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니까 그걸 사람이 마시면은 뭐 침착된다고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은 배앓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 바꿔 마시면은. 유럽 가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는 것도 그런 거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 시간인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백악기라고 할 때 그 백악이 유럽에서 나온 용어. 맞습니다. 이게 유럽의 지질층에서 나온 건데 그 유럽의 이 백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힐백자에다가 그 힐흑악이에요. 즉 희고 흰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백악이 뭐냐면 초크입니다. 그 우리 당구 칠 때 당구 칠 때 그거는 약간 색을 넣은 것 같고 그 우리 칠판에 판서할 때 초크가 또 우리가 분필 그러네요. 분필 하죠. 갑자기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 석회질 토양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 도버 해협입니다. 도버 해협요? 도버 해협 보면은 영국 쪽을 보면은 전체가 절벽이 모두 새하얀색이에요. 이거 아마 그 인터넷 검색하시더라도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둘은 붙어져 있었는데 쪼개진 거죠. 그래서 화석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이렇게 절벽으로 쪼개진데 지층이 막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화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쪼개진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층 사이에 그게 백악기라고 하는 지층이 거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래 그 지층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는 지층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보니까 이 도버 해협 쪽이 제일 많은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이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게 맨날 싸웠는데 경쟁 심리도 많고 예. 결국 한 나라였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럼 누가 원래 본체였던 거예요? 프랑스가 본체인가요? 아무래도 프랑스가 좀 더 중심이었겠죠. 영국은 좀 저쪽 대서양쪽으로 쪼개져서 나간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석회암이 풍부해서 좋은 것들이 또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 실은 석회암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건물들도 새하얗게 지을 수 있고 이 또 석회암이 조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좀 물러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죠.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나 뭐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뭐 피에타 이런 것들 모두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건축이나 조각이 유럽에 의해서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이 석회암이 유럽에 의해서 현저히 적죠. 우리 화강암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돌로 딱딱딱 두르기만 우수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물은 마시는 물은 안 좋았지만 예술적으로 승화하기는 좋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네. 음식 문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물이 안 좋으니까 물이 남는 음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물이 남는 음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밥 같은 거. 예, 밥으로 잘 안 먹잖아요. 그걸 그렇죠. 국도 잘 안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밥 대신에 빵을 먹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분이 필요하다 한다면 진짜 물을 넣기보다는 우유, 스튜 같은 형태로 많이 넣기도 하고 아니면 해산물을 바로 넣어서 해산물에 있는 수분으로 이런 국물 같은 스프 같은 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림 같은 거보다는 구이나 훈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물 좋은 나라에 사는 게 정말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술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술은 물을 그대로 넣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이 좋으니까 술도 맛있고 차도 맛있고 하는 얘기가 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통주 만들 때 네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거에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물이 생긴다기보다는 물을 넣어서 발효를 같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맥주는 물을 안 넣어서 수분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맥주는 넣습니다. 맥주도 넣나요? 넣는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근데 석회수를 넣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맥주 속에 뭐가 있습니까? 탄산 있잖아요. 예. 이 탄산이 수분 속에 있는 석회질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 석회질을 좀 밑으로 가라앉혀줘요. 그러면은 위에 것만 뜨면 그러네요. 석회질이 없는 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 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일반적인 생수가 아니고 탄산수들이 이렇게 많죠. 맞아요. 사실 탄산수가 그 맥락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탄산수 좋아하나 보다, 뭐 음식가 맞나 보다 하는데 실은 탄산수라는 그 자체가 여기는 석회질이 없겠구나 라는 그 인식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요즘 탄산수 많이 마시는데. 그렇죠. 탄산수가 맛있죠. 맛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실은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으로 인해서 단맛이나 이런 걸 좀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단맛을 덜 느끼게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도록 해주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치킨의 기름진 느끼함과 양념치킨의 그 단맛을 맥주의 탄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화를 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석회질이 많은 일종의 석회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맥주가 발효하면서 탄산이 생기면서 그 석회질의 성분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맥주를 마시면은 석회 성분이 없는 거를 음료처럼 마실 수밖에 없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건데. 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요? 원래부터 좋아했다. 그런 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부터 좋아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뭐 맥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거나 그리고 맥주의 어떤 다른 어떤 서사나 이야기가 있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워낙 전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전쟁 시에 적군이 남겨놓은 우물의 물을 못 먹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알코올이 있는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좋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사용했다든지.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계속 이거를 사용을 했다.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기도 하시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어떤 신화나 이런 데 혹시 맥주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옵니다. 나와요? 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게르만족의 신이 있어요. 네. 네. 그 감브리아스라는 신인데 감브리아스 좀 들어본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이 왕이 네.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 왕에게 맥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 그 천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기독교 계열에서 온 천사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했다. 라는 이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무래도 우리 어떤 풍토라고 하는 거를 네. 음식 역사라든가 술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의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 속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이제까지 잘 모르고 살았지만. 저희 청취자 홍소연님께서요. 네. 중국집 가가지고 배 터지게 코스 요리 먹고 마지막 자스민 차 한 잔 먹으면 뿌듯한데 이렇게 또 계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탄산수를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럽 사람들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토의 문제 때문에 네.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됐다. 여기까지 또 네. 거기에 뭐 지질학적인 의미까지 네.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맥주를 많이 마시는 다른 어떤 선호의 이유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뭐냐면은 살짝 종교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유럽의 토속 신앙 같은 거죠. 우리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네. 그 숲속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뭐 영화 해리포터, 네. 뭐 헨젤과 그레텔, 뭐 백설공주 이런 거 보면은 헨젤과 그레텔도 독일 그쵸.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으스스하거든요. 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 숲속에 흐르는 강의 물은 정령이 산다고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령이 산 걸 내가 그대로 섭취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숲에 대한 신비로움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 못 마신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맥주를 더 선호하게 되고 지금까지 많이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왜 독일이나 체코나 뭐 이런 데가 유독 맥주고를 많이 생산할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독 맥주가 쌉니다. 싸요? 네, 쌉니다. 왜 거기가 특별히 더 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세로 인해서 거의 맥주 가격의 반 이상은 세금이거든요. 네. 여기는 음료로 생각한 나머지 주세가 거의 붙지 않아서 355ml 한 캔당 마트가 사면은 300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을 사 마실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맥주 먹으면 기분도 좋고 향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생활화가 돼서 그쪽에서는 세금을 그렇게 책정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 규모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체코가 이제 그런 이제 세금을 적게 붙이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새로운 맥주 형태를 만들어낸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유럽이라고 해서 다 경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연수, 그러니까 석회질이 적은 물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체코입니다. 체코의 풀젠 지방인데 여기서 그 나오는 그 맥주가 이 독일어로 도시명의 뒤에 ER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그 동네 맥주가 돼요. 그래서 풀젠이라는 그 지방에 ER을 붙여서 이것이 풀제너 필스너가 되고요. 그래서 그 체코에서 나온 그 필스너 원형으로 우리나라 대표 맥주 카땡, 하이땡 뭐 이런 것들을 나왔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버드 와이땡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체코의 그 부드바르라는 지역명을 독일어로 하면 버드바이스인데 이 버드바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뒤에 ER을 붙여서 버드바이땡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 맥주의 원형, 특히 라거 계열은 다 이 체코가 만들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독일도 다 거죠. 라거 계열이잖아요. 맞습니다. 독일을 우리는 원조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 필스너 원조는 100% 체코고요. 그래서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아, 싸우게 됐어요? 네, 싸웠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독일이 워낙 필스너 이름을 많이 쓰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원조인 건 인정하는데 너희만 쓸 수는 없다. 이미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쓰자. 근데 원조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가 맥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냐면은 독일어로 썼잖아요. 독일어로 필스너 원조라는 맥주를 내놓습니다. 네, 전 세계 독일인을 봐라. 필스너 원조는 우리다. 참 국가 간에 이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신경 하기야 뭐 우리도 김치 뭐 가지고 중국이 뭐라 하면 막 또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맥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역사 얘기를 이렇게 3주 동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근데 다음 주는 또 와인이라든지 우리 술의 역사를 또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로비 윌리엄스의 The Road to Mandalay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But it won't shine until it's on. No water running in the stream, the saddest place we've ever seen.